오스카르온입니다. 카이엔 쿠페, 사실 고급 SUV 시장에 발을 연 것은 포르쉐가 바로 시초인데요. 벤틀리라던가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똑같이 포르쉐를 따라서 그렇게 SUV를 제작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SUV 시장에서 쿠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러 브랜드들이 쿠페 형태의 SUV를 만들기 시작했고, 포르쉐 또한 카이엔의 쿠페 형식 911의 플라이라인을 입혀서 카이엔 쿠페를 출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11월에 카이엔 쿠페를 출고받았고요. 계약했을 때 해당 아빠들의 차의 개념으로 카이엔 쿠페 옵션 구성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카이엔 쿠페 오너의 옵션 구매 가이드입니다. 카이엔 쿠페를 제가 출고하고 난 후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넣지 못해서 후회했던 옵션, 혹은 제가 생각했던 필수 옵션에 대한 부분들. 제가 카이엔 쿠페를 계약했던 시점에는 시승차가 없었어요. 출시가 많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 저도 포르쉐 만들기를 통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옵션을 정해서 출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게 출고하고 나니까 이 옵션이면 진짜 넣었으면 좋았을걸, 막 이런 게 있죠, 사실. 그러니까 필수 옵션과 후회하는 옵션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넣어서 후회하는 옵션은 하나도 없어요. 넣지 못해서 후회하는 옵션이 있는 거죠. 또 카이엔 쿠페 GTS 버전이 이제 북미와 유럽에는 출시가 됐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레용 색상을 선택했으니까 크레용으로 옵션을 구성해 볼게요. 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을 택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 좋은 휠이에요. 330만원 옵션의 휠인데 어지간한 웬만한 휠보다 엄청 이쁩니다. 가격도 다른 휠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휠도 있어요.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제플렉 메탈릭 색상으로 도색된 휠인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휠이기도 합니다. 요 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요새 좀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이 세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기 보이는 요 스포크 보이시죠? 요 스포크가 20개예요, 20개. 그러니까 포르쉐 카이엔 쿠페는 독일차잖아요. 독일차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어마어마한 분진. 이 브레이크를, 스틸 브레이크를 사용할 시에 분진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한번 달리고 난 다음에 휠을 손으로 쓱 하면은 바로 까마귀 바로 묻어 나옵니다. 세차를 한 다음 날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휠 세차 같은 경우에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 손 세차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710만원. 그리고 내부 옵션은 이 건빨 조합이 있죠. 570만원 옵션에 보르도, 레드, 가죽 시트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18방향 스포츠 시트도 필수죠.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트가 이쁘긴 한데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스포츠 시트예요. 스포츠 버킷 시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컴포트 시트 대비 좀 목이 불편한, 머리 부분이 좀 불편한 건 좀 확실히 있습니다. 머리를 잘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헬멧을 쓴 다음에 딱 탔을 때 제 이제 이상적으로 적합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트거든요. 저희가 운전할 때마다 헬멧을 쓰고 운전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무료 옵션인 컴포트 14웨이 시트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컴포트 시트도 괜찮고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도 괜찮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퀴먼트 패키지. 여기 보면 첫 번째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두 번째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인 카본, 세 번째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블랙. 스포츠 패키지가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변해요. 여기서 카이엔 혹은 카이엔 쿠페의 취향에 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카이엔 쿠페의 요 까만 플라스틱 트림이라던가 앞에 범퍼의 모양이라던가 뒷부분 아래 범퍼 모양이라던가 얘네들이 다 이제 익스테리어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그렇게 칠해집니다. 칠해지고 모양도 살짝 바뀌고 여기서는 이제 취향의 극명에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까만색 플라스틱 트림이 너무 이제 싸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칠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아래까지 측면에서의 모습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 보인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카이엔 쿠페가 아니라 일반 카이엔 모델에서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플라이 쿠페 라인의 유선형을 그대로 갖고 온 날렵한 모습을 갖고 온 카이엔 쿠페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이엔 쿠페의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간중간 카본 트림이 추가되는 좀 더 비싼 형태의 스포츠 패키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 패키지에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 위에 루프입니다. 루프가 카본으로 바뀌어요. 카본으로 바뀌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제 카인 쿠페는 위에가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죠. 이게 글라스 루프가 카인 쿠페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인데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 가족차의 개념으로 봤을 때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 개방감 때문에 어떤 드라이브 하는 재미가 확실히 더 있고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경량 카본을 입히는 거죠. 예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경량화 시켜서 스포츠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뭐 제로팩도 실제로 0.1초가 빨라진다고 하죠.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카인 쿠페의 상징과도 같은 루프 글라스가 빠지고 카본 글라스로 대체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바로 이 시트예요. 시트가 직물과 가죽이 섞인 이제 블랙 계열의 이 시트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쁜 레드라던가 그런 색상의 가죽 옵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휠 모양,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장착할 수 있는 이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솔직히 휠은 이뻐. 휠 모양은 되게 독보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봐볼 스포츠 패키지가 바로 이거예요.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블랙. 클릭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까만 플라스틱 트림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휠 아치 위로 까만색 플라스틱 트림을 더 살짝 기본보다 넓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뭔가 카인 쿠페에서 조금 더 제일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포르쉐에서 제일 메인으로 내세우는 캐릭터 라인이 바로 이 패키지가 적용된 캐릭터 라인입니다. 포르쉐에서도 이 캐릭터 라인을 제일 어떻게 밀고 있는 거죠. 저랑 좀 비슷한 생각으로 뭐 카인 쿠페는 좀 이렇게 날렵한 모습이 부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포르쉐에서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GTS 버전도 출시가 됐죠. 카인 GTS 쿠페 버전에서 포르쉐가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캐릭터 라인이 바로 크레용 색상의 이 스포츠 패키지 블랙이 적용된 모습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카인 쿠페 GTS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카인 쿠페 GTS는 미국 유럽 홈페이지에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 종류의 카이엔 및 카이엔 쿠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카이엔 S도 있고 카이엔 S 쿠페도 있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GTS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부럽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답게 진짜 부러운 부분입니다. 네, 카인 GTS 쿠페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GTS 쿠페에서는 밑에 테일파이프를 GTS 버전만의 모습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아직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 모델에서 넣었던 옵션과 같이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블랙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스포츠 배기까지 GTS 버전에서는 스포츠 배기까지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스포츠 배기와는 달리 요런 보이시나요? 듀얼 테일파이프의 형태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듀얼 파이프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마치 991 MK2 까레라 모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배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배기 모양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카인 GTS 쿠페 대표 모델로 포르쉐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캐릭터 라인도 바로 이 녀석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포르쉐에서는 이 캐릭터 라인을 시그니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패키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카인 GTS 쿠페는 일반 카인 GTS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출시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딜러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출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요. 이게 현재 일반 카이엔 및 카인 쿠페가 잘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출시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GTS 버전이잖아요. 배기음이라든가 여러 인증 문제가 복잡해서 안 갖고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아무튼 현재 GTS 버전은 우리나라에서 출시될 계획이 없다. GTS가 출시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일이죠. 다시 원래 노멀 카이엔 쿠페로 돌아왔고요. 근데 이 블랙 스포츠 패키지 라인이 적용된 카이엔 쿠페도 보면은 이제 루프가 카본 루프가 강제 적용이에요. 카본 루프도 강제 적용이고 직물 플러스 가죽 시트가 또 강제 적용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캐릭터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지만 직물 시트와 루프 라인 때문에 얘를 넣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엄청 비싸요. 2,030만원. 비싸서 안 나온 것도 있죠. 다시 스포츠 패키지를 빼고 이렇게 처음에 구성했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루프 스폴러 페인티드 인 블랙. 이거 넣으면 이제 여기 뒷부분에 여기 보이시나요? 크레용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블랙,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해주면은 이제 플라이 라인, 카인 쿠페의 플라이 라인이 더 이제 돋보이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카인 쿠페가 이 뒷부분이 911하고 비슷하게 플라이 라인으로 딱 떨어지게 예쁘게 생겼는데 잘 보면은 여기 약간 페이크가 있습니다. 사실 911의 라인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블랙 루프와 블랙 스포일러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살짝 더 부풀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뒷좌석 실내 공간이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인 쿠페는 크레용 색상이다 보니까 카이엔 로고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 블랙으로 도색해주는 이 옵션을 넣었었습니다. 이거는 만족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가겠고요. 자, 드라이브 트레인 앤 셰시를 보면은 PASM,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위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이걸 넣어야만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PASM하고 이게 결합이 되는 건데, 얼마 전 올린 주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옵션은 반드시 필수로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노멀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진짜 패밀리 SUV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고급진 스포츠 느낌을 전해줘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카인 쿠페를 운행하면서 느껴보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필수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다이나믹 CC 컨트롤 PDCC 옵션은 여유가 되신다면 넣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차량 가격을 1억 4천 안쪽으로 딱 맞추다 보니까 이 옵션을 넣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안티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카인 쿠페 갖고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제 패밀리카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은 100%의 어떤 그런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카인 쿠페의 PDC 옵션은 911처럼 각 바퀴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카인 쿠페 하부 어떤 중심부에서 내 쪽 바퀴 전체를 한 번에 이제 제어하는 형태의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3세대 카이엔으로 바뀌면서 2세대 카이엔과는 다르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확실히 넣으면은 체감상 롤의 안티작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배기 및 스포츠 테일 파이프 옵션, 이렇게 쿼드 배기로 바뀌고 스포츠 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스포츠 배기를 선택이 가능하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스포츠 배기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배기를 끌 수도 있어요. 이 스포츠 배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카인 쿠페가 매우 시끄러워지냐?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배기 사운드보다 소리의 데시벨이 약간 커지는 정도는 있지만 거기에 보태서 음색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저음의 카이엔 배기음에서 고음의 배기음이 추가돼서 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맛깔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네, 반드시 추천드린 옵션 중에 하나고요. 리얼 엑셀 스티어링은 뒷바퀴 조향이 앞바퀴와 같이 이런 옵션인데 저는 넣진 않았습니다. 다른 카인 쿠페 오너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너링에서나 혹은 차량이 유턴할 때 유턴 반경이 엄청 짧아진다 하더라고요.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옵션이다. 라이트 앤 비전에서는 PDLS 플러스 옵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틴트된 LED 테일라이트, 카인 쿠페 뒷모습 테일라이트가 클리어하게 투명한 색상으로 바뀌고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취향의 차이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 이것도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노이즈 인슐레이티드 글래스, 이거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소음을 차단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저는 넣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고속주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꽤 들어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이제 정숙성에서는 더 어느 정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포트 앤드 어시스턴스 시스템 보시면은 헤더 디스플레이 옵션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는데 실제로 카인 쿠페 안에 있는 이 5 클러스터, 이 5 클러스터 중에서 가운데 RPM 게이지하고 전자식 속도가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얘 하나만으로도 워낙에 시인성이 좋다 보니까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시스템은 차량이 다가오면 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게 넣지 않았거든요. 안정성을 위해서는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카인 쿠페 사이드 미러가 생각보다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가 좋다 보니까 필수 옵션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릴 가운데에 카메라가 생기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수 있는,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장거리 주행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이 옵션은 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즈 도어, 제가 처음에 넣지 않아서 조금 후회했던 옵션이긴 한데
넣으면 확실히 좋긴 좋겠죠. 그런데 뭐 카이엔 쿠페 문이 생각보다 뭐 안 닫힌다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잘 닫히는 편이어서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테리어 옵션은 이거 넣어야죠. 투 시트 앤드 원 센트럴 시트. 2열 가운데 시트가 같이 생기는 옵션입니다. 네, 통풍 시트 필수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포르쉐 크레스트원 헤드레스트. 포르쉐의 상징이니까 넣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마크. 아, 그리고 이거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션. 저는 이걸 넣지 않았는데 이게 좀 후회가 되는 옵션입니다. 기어봉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더 이쁘게 이제 바뀌는 옵션인데 원래 기어봉보다 확실히 딱 봤을 때 그립감이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 카이엔 쿠페 기어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별로예요. 진짜 그립감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디자인이 막 이쁜 편도 아닌 것 같고 넣어주면 꽤 이뻐집니다. 991, 911 때 어떤 기어봉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으니까 기어 너브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진할 때랑 드라이브로 할 때만 이제 기어 너브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지 않은 거는 조금 실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카본 옵션 쪽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카본 트림이 이게 살짝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그냥 일반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이에요. 카이엔 쿠페는 이런 하이글로시 마감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는 취향에 맞춰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카본 핸들 이게 있죠. 솔직히 말해서 예뻐요. 엄청 예쁜데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카본 부분의 그립감이 가죽처럼 부드럽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손에 좀 착착 달라붙는 느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카본 핸들 위로 클리어 코트가 발라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많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손톱등에 대한 어떤 기스라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고 다시 해도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옵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엔 쿠페를 1억 4천에 맞췄으니까 그런 1억 4천의 금액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옵션을 구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옵션을 구성해봤는데요. 1억 5,790만 원 PDCC 옵션 같은 것도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총 4천만 원의 옵션이 다 추가가 됐는데 또 이 모습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거 아니면 저는 좀 이 옵션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 블랙 이게 좀 더 예쁘긴 하네. 얘는 이제 1억 6,390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대신 위에 루프가 카본으로 바뀌면서 글라스 루프는 포기를 해야 되고요. 직물 플러스 가죽 시트를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선택하는 대신에요. 그리고 무게도 줄어들어서 제로백 0.1초 빨라지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카이엔 쿠페에서 날렵해 보이면서도 멋진 것 같습니다. 카이엔 쿠페를 직접 타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옵션들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그 옵션들의 명확한 의미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포르쉐를 구매할 때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만 해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법인이라던가 개인 사업자의 어떤 리스 형태로 출고하는 부분에는 그게 해당이 되진 않아요. 카이엔 쿠페를 만약에 현금으로 산다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구매한 카이엔 쿠페가 1억 4천이잖아요. 1억을 현금으로 주고 4천을 할부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억에 대한 현금 부분을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로 캐시백을 받으면 그게 돌려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이건 카드사마다 돌려받는 캐시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써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도는 이제 특별 한도를 신청하시던가 뭐 그게 안 되면은 1억이라는 돈을 카드사에 넣어놓고 특별 한도 진행을 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개인 명의로 포르쉐를 가져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타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옵션 구성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스카이 레온이었습니다.